안녕하세요. 베갯머리 야담입니다. 본 영상은 자막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루 동안 가장 힘들었을 당신의 눈을 위해 휴대폰은 잠시 내려두고 마음 편히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믿었던 현실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충격적인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병든 어머니의 약값을 위해 스스로를 위험천만한 계약에 던져 넣은 버들의 가슴 시린 이야기입니다. 조선 후기, 흉년은 마을의 인심마저 메마르게 했어요. 산골 마을 처녀 버들은 시름에 잠겨 있었죠. 홀로 자신을 키워온 어머니가 깊은 병에 드셨지만 약값 한 푼 구할 길이 막막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늘을 올려다보며 애써 삼키는 마른 침은 가슴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보다 더 뜨거웠답니다. 버들아, 애미는 괜찮으니 너라도 부디 끼니를 거르지 마라. 이리 허약한 애미 때문에 네가 고생하는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있잖아요. 곧 약값을 구해올 테니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꼭 나으시게 해드릴게요. 그러니 기운 내셔야 해요. 버들의 목소리는 애써 굳건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절망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기 앞가림하기 바빴고 버들레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는 아무도 없었죠. 그저 혀를 차며 안타까워할 뿐이었어요. 그때였어요. 마을 최고의 만석군 최진사댁에서 기이한 소문이 들려왔죠. 요절한 장남을 위해 영혼 결혼식을 올리고 하룻밤 시신 곁을 지키는 대가로 엄청난 돈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끔찍하고 두려운 제안이었지만 버들은 가슴을 짓누르는 절박함에 결국 발걸음을 옮겼어요. 오직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는 일념 하나로 최진사댁의 굳게 닫힌 문을 향해 걸어갔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운 문고리를 잡는 순간부터 미세하게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과연 그 문 안에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최진사댁의 안채는 어둠 속에 깊이 잠겨 있었어요. 버들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으스스한 장남의 방으로 들어섰어요. 방 한가운데 놓인 화려한 비단 이불 위에는 장정의 시신이 얌전히 누워 있었죠.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소름이 돋았답니다. 버들은 애써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영혼 결혼식 절차를 따랐어요. 붉은 실로 죽은 자와 자신의 손목을 묶고 차려진 상에 절을 올렸어요. 모든 움직임이 조심스러웠고 그녀의 시선은 한순간도 시신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죠. 긴 밤이 시작되었어요. 버들은 시신 옆에 앉아 촛불이 일렁이는 그림자를 응시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공포는 희미해지고 지친 몸이 서서히 잠식해 들어왔어요. 새벽이 찾아오기 직전 희미하게 정신이 들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차갑고 거친 손이 버들의 팔목을 꽉 붙잡았답니다. 버들은 숨조차 쉴 수 없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장남이 번쩍 눈을 뜨고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그의 눈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형령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살려주시오. 나를 살려주시오, 처녀. 이대로는 안 돼요. 장남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또렷했어요. 버들은 공포에 질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죠. 장남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말을 이어갔어요. 계모, 그 여자가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내게 독을 먹였소.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뿐인데 내일 발인 때 산채로 땅에 묻힐 것이오. 처녀, 제발 나를 이곳에서 꺼내주시오. 당신이 나를 살려준다면 우리 집안 재산의 절반을 주겠소. 약조하겠소. 나를 믿어주시오. 버들은 충격으로 얼어붙었어요. 눈앞의 광경도 장남의 끔찍한 고백도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눈에 담긴 절박함은 너무나 생생했어요.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에서 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녀의 심장은 천둥처럼 울려 퍼졌어요. 장남의 처절한 애원과 엄청난 재산의 유혹은 버들의 심장을 격렬하게 흔들었어요. 눈앞의 남자는 분명히 살아있는데 곧 산채로 묻힐 거라니.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버들은 극심한 공포와 동시에 생존을 위한 탐욕을 느꼈답니다. 어머니의 약값, 아니 어머니의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버들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어요. 계모인 안방마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당장은 안전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모든 돈을 포기해야 했죠. 어머니의 병세가 더 깊어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반대로 장남을 도우면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성공한다면 어머니는 살 수 있었어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버들은 앙칼지게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를 살릴 수 있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수 있다고 자신을 다그쳤어요. 결국 버들은 장남을 돕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서렸어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기분이었죠. 좋아요. 당신을 돕겠어요. 하지만 한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어요. 당신도 저를 도와야 해요. 고맙소, 처녀. 정말 고맙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이오. 버들은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장남에게 조용히 다가갔어요. 그리고 귓속말로 속삭이며 최진사댁을 몰래 빠져나갈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해가 뜨고 발인이 시작되기 전 이 저택을 벗어나야만 했어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은 한없이 번뜩였죠. 과연 그들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발인 전 그들은 이 거대한 저택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버들은 축 늘어진 장남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조심스럽게 그의 몸을 지탱했어요. 아직 도끼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듯 장남의 몸은 힘없이 휘청거렸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았죠. 둘은 어둠에 잠긴 최진사댁의 복도를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디뎠어요. 발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느껴졌답니다. 이쪽이요. 장남의 희미한 안내에 따라 둘은 몸을 낮춰 움직였어요. 잠든 하인들의 방문 앞을 지날 때는 숨마저 멈춰야 했죠.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잠꼬대 소리에도 버들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한 번은 순찰을 돌던 야경꾼의 인기척에 벽 뒤에 바싹 몸을 숨겨야 했어요. 철렁 내려앉는 가슴을 애써 붙잡고 버들은 장남의 얼굴을 살폈어요.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죠. 몇 번의 아찔한 위기를 간신히 넘기며 둘은 마침내 뒷문에 다다랐어요. 삐걱거리는 문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지만 다행히 누구도 깨어나지 않았죠. 버들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불안감이 밀려왔답니다. 뒷마당을 가로질러 뒷산으로 향하는 길은 경사가 가팔랐고 돌부리가 많았어요. 버들은 비틀거리는 장남을 거의 없다시피 하며 필사적으로 걸었어요.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아른거려 멈출 수 없었죠. 그렇게 한참을 도망치던 중이었어요. 버들의 어깨에 매달린 장남의 옷자락에서 뭔가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작지만 단단한 것이었죠. 버들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느껴지는 그것의 정체는 다름 아닌 작은 꾸러미였답니다. 과연 그 꾸러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버들은 축 늘어진 장남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조심스럽게 그의 몸을 지탱했어요. 산길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어둡고 험난해졌죠.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숲의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버들의 등줄기에는 땀방울이 흘러내렸답니다. 장남의 축 늘어진 몸에서 풍기는 묘한 향내가 그녀의 코를 찔렀어요. 그때였어요. 장남이 발을 헛디디며 비틀거렸고 그의 품속에서 작은 꾸러미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갔죠. 버들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것을 주었어요. 손 안에서 만져지는 묘한 촉감에 그녀는 의아한 듯 꾸러미를 열어봤답니다. 희끄무레한 가루가 담긴 그것을 본 순간 버들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비소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종이 조각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이게 대체 무엇인가? 버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장남의 얼굴은 공포와 당황스러움으로 일그러졌어요. 그의 눈동자가 쉴 새 없이 흔들렸죠. 그는 버들의 손에 들린 꾸러미를 향해 손을 뻗으려 했지만 버들은 재빨리 그것을 품에 감추었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약초일 뿐이요. 산에서 구할 수 있는 희귀한 약초 말이요. 장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갈라지고 불안했어요. 그의 변명은 너무나도 허술해서 버들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죠. 그때였어요. 버들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한 섬뜩한 깨달음이 스쳐지 말았답니다. 안방마님이 장남에게 먹인 것은 그를 죽이는 독약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저 잠시 죽은 듯 보이게 하는 마비약이었던 거죠. 진정한 독약은 바로 장남,
그 자신이 지니고 있었다니. 버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안방마님은 장남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최진사 일가를 장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그를 죽은 듯 위장해서 내보내려 했던 것이었죠.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버들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버들의 머릿속은 복잡한 실타래처럼 엉켜있던 과거의 파편들이 순식간에 풀리며 하나의 그림을 완성했어요. 도박 빚에 시달리던 장남이 부모님을 독살하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고, 총명한 안방마님이 그의 사악한 계획을 눈치채고 선수를 쳐서 장남을 죽은 척 위장하려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자신은 그 모든 계획의 한 조각에 불과했음을 깨달았어요. 당신, 최진사 어르신과 안방마님께 무슨 짓을 하려던 거죠? 버들의 차가운 질문에 장남의 얼굴에서는 가식적인 미소마저 사라졌어요. 그의 눈동자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함이 아닌 짙은 살기와 탐욕으로 번들거렸답니다. 그는 버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그녀가 자신의 소나기에 있는 하찮은 도구인 양 비웃었어요. 이제 와서 알면 무엇하겠소. 이미 내가 이곳을 벗어나기 위해 당신을 이용하려 했다는 걸 알았을 텐데. 내가 이 집을 떠나고 나면 다시 돌아와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이요. 당신은 그저 나의 탈출을 도운 것일 뿐. 장남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섬뜩한 진심에 버들은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냉기를 느꼈어요. 자신이 그저 어머니의 약값을 위해 발을 들여놓은 일이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살인자를 도운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더 큰 악이 다시 최진사 댁을 집어삼키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답니다. 어머니의 약값을 위해 스스로를 내던진 자신의 선택이 이제는 끔찍한 괴물을 세상 밖으로 풀어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버들은 직감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장남을 향했죠. 버들은 숨겨진 꾸러미를 꽉 움켜쥐며 장남을 자신이 직접 처단해야 한다는 잔혹한 결심을 굳혔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서늘한 살기마저 감돌기 시작했어요.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지만 숲속은 여전히 짙은 안개에 잠겨 있었어요. 버들은 장남의 어깨를 붙잡고 한참을 걷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답니다. 낡고 허름한 폐가가 눈에 들어왔고 그 옆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다고 버들은 생각했어요. 서방님, 이만하면 잠시 쉬어가시죠. 목도 마르실 텐데 우물물이라도 한 모금 드시겠어요? 장남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함께 버들을 향한 경멸의 시선이 스쳐 지나갔죠. 그는 버들이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을 아직도 눈치채지 못한 듯 했어요. 그래, 물이라도 좀 가져오시오. 이젠 당신이 나를 업고 갈 차례인가? 장남의 비웃음 섞인 말에도 버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말없이 우물가로 다가가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었답니다. 차가운 우물물이 철썩이며 두레박에 담겼고 버들의 손놀림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녀는 품속에서 비속 끄러미를 꺼내 물속에 조용히 털어넣었어요. 하얀 가루는 물에 녹아들며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버들은 장남을 향해 태연하게 물이 담긴 표주박을 건넸어요. 장남은 의심의 눈초리도 없이 그 물을 받아 반숨에 들이켰답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듯했어요. 그때였죠. 장남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미간이 찌푸려지고 고통스러운 신음이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답니다. 이 물이... 그는 버들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이미 독은 온몸에 퍼진 듯했어요. 장남은 격렬하게 몸부림치며 폐가의 마당을 뒹굴었어요. 그의 비명은 숲속을 가르며 처절하게 울려 퍼졌지만 버들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답니다. 장남의 눈동자에서 생기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버들은 그의 싸늘한 시신을 들어올려 우물 속으로 던져 넣었어요. 첨벙하는 소리와 함께 장남의 모든 흔적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우물물은 다시 잔잔해졌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진사 댁의 대문이 조용히 열리고 버들이 들어섰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밤새 겪은 처절한 사투의 흔적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그저 평온하고 담담한 표정이었죠. 서방님을 먼 길 잘 보내드리고 왔습니다. 버들의 말에 최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안방마님은 아무 말 없이 버들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갈아봤어요. 그 눈빛 속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서늘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돈주머니를 버들에게 건넸답니다. 버들은 묵직한 돈주머니를 품에 안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입가에는 미세하게 만족스러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사라졌죠. 어머니의 약값, 그토록 갈망하던 돈이 손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그녀의 손에는 지울 수 없는 피가 묻게 되었답니다. 버들은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겨 최진사 댁을 벗어났어요. 병든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돈을 움켜쥔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지만 그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차가워 보였죠. 마을 어귀를 지나며 버들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생존을 위해 잔혹한 선택을 감내한 그녀의 뒷모습은 차가운 바람처럼 유유히 사라졌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제가 준비한 버들의 가슴 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존과 선택의 무게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